자, 사회복지 정책 모형은 여러분의 학자가 등장하게 되겠죠. 정책 모형을 이야기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학자들을 정리하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먼저 좀 중요도에 따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교재에서 그 날개 쪽 말고 오른쪽 끝을 보세요. 그러면 윌린스키 르버가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윌린스키 르버는 별표 3개입니다.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맨 아래에 보면 티트머스가 보이실 겁니다. 티트머스에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슈라가 나오죠. 미슈라도 별표 하나만 치셔도 됩니다. 퍼니스와 틸튼 나오죠. 별표 하나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커는 그냥 참고만 하셔도 되고, 조지와 윌딩 보이시나요? 별표 3개입니다. 자, 그리고 에스핑 안데르센이 나와요. 에스핑 앤더슨이라고도 발음을 하는데요. 에스핑 안데르센은 별표 3개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의 학자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 학자들의 분포도를 보면 중요도가 다 구분이 되죠. 윌린스키 르버와 그 다음에 조지앤 윌딩과 에스핑 앤더슨, 이 학자들이 상당히 시험에 자주 나온다.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뭐 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여기에 대한 모형들을 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앞으로 와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윌린스키 르버가 이야기한 것 중에 사회복지 분야의 한계를 짓기 위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5가지인데 이거 시험에 곧잘 나옵니다. 별표 하나 쳐주시고, 자, 공사소통비 해보세요. 시작. 공사소통비 암기법이에요. 자, 그러면 1번에서 중요한 거 형광펜 준비하시고 공식성의 밑줄, 그 다음에 2번에 중요한 거 사회적인 책임의 밑줄, 그 다음에 3번째 중요한 거 비영리의 밑줄, 4번째 중요한 거 통합적 관점의 밑줄,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에 중요한 거 소비적 욕구 충족에 밑줄 치면 됩니다. 소비적 욕구 충족. 그리고 5번에 별표 하나. 자, 5번 아래에다 쓰세요. 거기 보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돼 있죠. 자, 오른쪽에 줄 긋고 소비적 욕구잖아요. 소득 재분배로 나온 적이 있어요. 시험에서. 소득 재분배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소비적 욕구 충족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생산적 욕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생산적 욕구 충족이라고 하면 이것도 틀린 거예요. 이제까지 시험 문제는 이 2가지였어요. 그래서 옳지 않는 거 찾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만 머릿속에 넣어요. 사회복지에 대한 기준이니까. 그러면 첫 번째, 사회복지 주체는 사회적으로 승인된 공식성과 또는 조직체여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공식 조직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 지속적 체계적으로 그들을 원조하는 사회적인 후원과 책임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는 사회적인 책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목적상 이윤을 배제하는 비영리해야 돼요. 사회복지는 원래 비영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 인간의 다양한 욕구에 반응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다양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요. 인간에게는 다양한 욕구가 있다. 그래서 원스톱으로 통합적 관점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인간은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비적 욕구가 있다. 그 소비적 욕구를 충족하는 데 관심이 있겠죠. 사회복지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존권을 복지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생산적 욕구, 느닷없는 것이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윌린스키 르버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이 윌린스키 르버의 정책 모형이 나와요. 2가지가 나오는데 하나가 잔여적, 하나가 제도적이라고 말을 해요. 이 2가지의 키워드가 있는데 이거를 쭉 정리한 다음에 날개 쪽에 정리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출문제에 영역별로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윌린스키 르버의 자녀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또는 자녀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 또는 자녀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정말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별표가 3개가 되는 건데, 자, 이 보완적 모형이라고도 해요. 이게 나머지 부족분을 보충해 준다라는 의미에서 보완적 모형이란 말을 쓰긴 써요. 가족이나 시장의 기능 실패에 따른 국가의 보충 개입이라고 했어요. 이 말을 좀 쉽게 풀어드리면, 먼저 가족과 시장이 개입을 해요. 그런데
그 개입을 했을 때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국가가 보충적으로 개입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다.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는데 시장은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에게 개입하기 어렵죠. 또 가족이 개입을 하는데 가족도 가난해요. 그럼 어렵겠죠. 그러면 국가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 공공부조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적 개념의 대표적인 제도가 공공부조 선별주의예요. 자, 개인주의고요. 이 개인주의란 건 뭐냐면 개인의 책임으로 맡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곤에 대한 개인 책임이 바로 나오고요. 경쟁을 강조한다. 이거는 시장에 대한 경쟁이에요. 그 다음에 낮은 복지급여, 자산조사, 자녀적, 주변적, 예외적 특징을 지닌다라고 해요. 뭐 선별주의 생각하면 돼요. 선별주의는 모든 국민 대상이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약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예외적이면서 주변적이면서 여기 나온 대로 네, 첫 번째 있던 자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도적 모형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보편주의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요 제도로서의 사회복지예요. 제도의 동그라미. 그래서 제도적 모형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사회복지를 제도화하는 거예요. 주요 제도로. 그 다음에 국가 개입을 극대화하고 사회권 성격이 있어요. 권리성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편주의고요. 높은 복지급여 수준이고요. 집합주의. 집합적인 책임을 강조한다. 앞에서 항상 말했어요. 사회연대성이라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이면서 독립적인 사회복지가 독립적인 제도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녀적 모형은 지속적이지 않죠. 한시적,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밑에 기출 적용이 있는데 거기에 별표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적 복지의 내용이 쭉 나왔고요. 제도적 복지의 내용이 쭉 나왔어요. 거기 보면 양가로 1번부터 5번까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험 지문이에요. 선택지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녀적 사회 복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선별주의를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자, 개인의 욕구가 1차적으로 말했죠. 가족이나 시장이 개입을 한다. 그래서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서 충족이 돼요. 다만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잠정적, 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구호적 성격의 사회복지가 된다. 잠정적으로, 일시적으로 누가 보완해 주는데요? 국가가 보완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인의 욕구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가 된다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이것과 이제 연관성이 있는 것이 제도적 사회복지의 1번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제도적 사회복지 1번을 볼까요? 아래 보시면 개인의 욕구는 산업화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욕구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자녀적 사회복지는 개인의 욕구는 비정상적인 거다. 뭐 예를 들어서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책임에 의해서 욕구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신이 게을러서, 당신이 동기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당신 책임이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인의 욕구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1번에 밑줄 쳐놨죠. 그게 이제 시험에 출제된 거예요. 그게 이제 옳지 않은 걸로 나와놔서 제가 이게 포인트를 준 거고,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되는 상황은 긴급 상황이고 위기 상황이다. 그래요. 뭐 긴급하거나 위기 상황일 때만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이 가진 자원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 사회복지가 제공된다. 자, 이게 뭐냐면 너가 알아서 충분히 노력해보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있잖아요. 그걸 노력해보고 그게 소진이 됐다. 그러면 이제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는 낙인이 수반된다. 여기다 자산조사 써야 되죠. 선별주의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자산조사예요. 자산조사, 소득 인정액을 보고 부양 의무자 기준 보는 그 통째로 자산조사라 하거든요. 낙인이 있겠죠. 사회복지는 문제를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뿐이며 최후로 가려낼 수 있는 자선이나 시혜로서 가급적 단기간에 종결된다. 제가 그랬잖아요. 임시적이다고. 그래서 첫 번째 일시적의 동그라미 치고요. 시혜의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에 단기간에 동그라미 치면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자녀적 사회복지의 키워드들이 됩니다. 자, 이제 제도적 사회복지 볼게요. 제도적 사회복지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교육도 있고 주거 정책도 있고 많아요. 많은데 사회복지를 별도의 독립적인 제도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주 제도로. 그게 바로 이제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제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개인의 사회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가 여기서 끊어야 돼요. 다른 제도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시장이나 정치나 교육이나 종교 등의 사회 제도와 동등한에 동그라미 쳐요. 동등한 수준에서 1차적 정상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차적이란 것은 뭐냐면 first line, 제1선의 제도다 이거예요. 사회복지가. 그래서 이거는 제도적 사회복지의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자, 개인의 욕구는 산업화에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도와줘야 된다. 그 다음에 문제 상황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항상 나타난다. 위에서는 뭐 위기, 긴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항상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니 도와줘야 된다. 사회복지는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그 뭐예요? 사전적, 시작, 사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위에서는 뭐라겠죠? 개인이 자원을 다 쓰고 소진된 다음에 사후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는 낙인이 없다. 그래요. 제도적 사회복지 보편주의는 자산조사를 안 해요. 그 대표적인 제도가 사회보험, 자산조사 안 해요. 사회수당, 자산조사 안 해요. 그래서 낙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에는 예방과 재활이 제도화되어 있으며 지속적 동그라미,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게 제도적 사회복지가 된다. 여러분, 이 정도 보면 자녀적과 제도적 다 풀 수 있어요. 뒤에 보면 보편주의, 선별주의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보편주의 보면은 제도적 복지로, 선별주의 보면은 자녀적 복지로 이렇게 연결해서 가시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날개에다 쓰세요. 첫 번째는 이거였죠. 사회복지 기준 간단하게 공, 사, 소, 통, 비 이 5가지 특징 말씀드렸고 어떤 게 틀리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으니까 요거 하나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녀적 개념이라고 할게요. 자녀적 개념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비되는 것이 보편적, 죄송해요. 제도적 개념이 있다. 제도적 개념이 있다.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그 키워드를 쓰셔야 되는데 여기 있는 것을 쭉 아래로 더 벌리셔요. 좀 쓰는 게 많을 수 있으니까. 자, 자녀적 개념은 국가 보충 개입이에요. 국가가 보충 개입한다라고 했어요. 자산조사를 실시해요. 자산조사. 낙인이 있겠네요. 선별주의와 연관성이 있죠. 선별주의. 그 다음에 개인 책임이죠. 자, 욕구는 비정상적인 것이다. 욕구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한 2가지만 더 쓸게요. 사후적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여기에서 일시적이다, 예외적이다, 이런 것들만 정리하시죠. 자, 이제 제도적 개념 들어가요. 이거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에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다. 여기 대비해서 보시면 돼요. 자산조사 하지 않습니다. 낙인도 없습니다. 보편주의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이거는 사회적인 책임이다 라고 해요. 개인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다. 그 다음에 욕구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자, 그리고 제도적 개념은 말씀드린 대로 주요 제도로서의 사회복지다. 그래서 제1선의 사회제도, 제1선의 사회제도로서의 사회복지, 이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지속적이란 말을 말씀드렸죠. 지속적인 특징이 있다. 이렇게 하나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녀적과 제도적은 이 정도 알아놓으시면 돼요. 이 정도 노트하고 복습할 때 이것만 보시면 되겠네요. 자, 티트머스 들어갑니다. 티트머스의 보완적 모형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제도적 재분배 모형이 바로 이거예요.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티트머스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티트머스가 3분법이거든요. 3가지가 있다. 산업적 성취 수행 모형이란 게 있어요. 산업적 성취 수행 모형. 자, 그것이 무엇이냐. 좀 말을 풀어드리면 산업적 성취가 경제 성장이거든요.
그러면 산업적 성취를 위해서 수행, 비서 역할을 사회복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사회복지 제도를 활용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제도가 사회보험이에요. 사회보험의 주된 대상자가 노동자 아닙니까? 그러면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자를 위한 제도들이 있어야 돼요. 그죠? 네. 그러한 것들이 바로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험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게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경제 성장에. 그래서 일명 이것을 시녀적 모형이라고 그래요. 수행비서, 시녀적 모형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정리할게요. 보완적 모형은 가족과 시장에서 보충이 안 되는 빈곤자나 요보 대상자가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제도를 활용하고 공공부조만 밑줄. 네, 여기 뭐 말씀드린 대로 공공부조가 선별주에 해당되니까. 이 산업적 성취 수행 모형은 사회복지를 기능주의 입장에서 끊어요.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라고 했어요. 오른쪽에 줄 긋고 시녀적 모형이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시장경제 메커니즘에서의 생산성을 중심으로 업적, 신분 향상 등의 목표를 둡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생산성이란 게 있잖아요. 경제성장이 바로 생산성 향상이에요. 그리고 사회보험 프로그램 강조, 그것만 하나 별표. 사회보험 제도를 강조하는 게 산업적 성취 수행 모형이다. 이것을 좀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이 되는 사회복지 제도는 사회보험이에요. 자, 제도적 재분배가 있습니다. 이거 제도적 모형과 유사하다 그랬어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기반으로 욕구의 동그라미, 시장경제 메커니즘 외부의 동그라미,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좀 말이 어려워요. 자, 들으세요. 자, 그림을 하나 그릴 건데 이쪽에 시장이 있잖아요. 민간. 그럼 이쪽에 국가가 있는 거예요. 이쪽에 국가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쪽은 시장경제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면 외부라고 하면은 이게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경제 메커니즘 외부 하면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걸 쉽게 정리하면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욕구를 해결하는데 국가가 개입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 첫 번째 것만 별표. 이게 시험 지문에 나오면 좀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서비스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지정책, 진취적 입장을 표명한다. 이해되시죠?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시장경제 메커니즘 외부 하면은 국가다. 국가에서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 욕구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욕구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하는 것이 제도적 모형이라고 배웠으니까 그걸 응용할 줄 아셔야죠. 그 다음에 티트머스에서 역할 분담에 따른 구별이 있어요. 이거 조금 어렵죠. 이건 외워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티트머스가 역할 분담에 따라 구별한 것이 세 가지의 복지예요. 왼쪽에다가 어떻게 쓰면 되냐면 제4직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제4직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게 뭐예요? 재정복지, 사회복지, 직업복지가 돼요. 이런 식으로 외우십시오. 이거는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외울 수밖에 없다. 제4직 이렇게 쓰면 돼요. 티트머스 제4직, 티트머스 제4직 이렇게 외우세요. 사회복지는 전통적인 광의 사회복지 서비스며 소득보장, 교육, 건강, 개별적 사회 서비스 모두 다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재정복지가 있다. 재정은 쉽게 말하면 조세감면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국가의 조세정책에 의한 간접적인 복지로서 조세감면 혜택, 세액공제, 소득공제 이런 것들이 일종의 재정복지에 해당될 수 있어요. 이것이 동의어가 조세감면, 조세지출, 조세비용이라고 합니다. 뒤에 이제 우리가 공공재원 배울 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직업복지가 있다. 기업 차원에서 해주는 복지제도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인이 속한 기업에서 제공하는 급여인데요. 기업연금인데 기업에서 제공되는 의료보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직업복지까지 했고요. 미슈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슈라는 두 가지를 아실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 가지의 모형을 말한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자녀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과 규범적 모형 이거 하나 말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하나 암기하는 것이 이게 있어요. 분통을 터트린 미슈라.
분통을 터뜨린 미슈라. 분화된 복지국가와 통합된 복지국가 이렇게 나누었던 학자가 바로 미슈라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분화된이 가로 안에 묶어져 있죠. 그 자리 현관펜 밑줄. 통합된이 가로 안에 묶어져 있죠. 통합된의 밑줄. 그래서 분통을 터뜨린 미슈라. 분통 미슈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사회복지를 국민들의 삶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전국적 기준을 위해 국가의 책임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최소한의 전국적 기준을 우리가 국민 최저선, 내셔널 미니멈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이것을 위해 완전 고용의 실현, 국민적인 기본 욕구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 빈곤의 해소와 예방에 초점을 두고 기회의 평등을 넘어서서 결과의 평등도 상당한 정도로 증진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 말한 모형이 규범적 모형인데요. 이 규범적 모형이 일명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이념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같은 것은 이제 아시죠? 능력과 기여에 상관없이 똑같이 분배하는 결과의 평등, 수량적 평등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거든요. 자, 3번 모형에 보완적 모형, 자녀적 모형과 동의어, 그 다음에 제도적 모형, 그 다음에 규범적 모형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거를 수평선 쭉 나열하면 이게 보완이잖아요. 자녀. 그러면 이쪽이 규범이 되는 거예요. 이쪽이 극우파가 되고요. 여기가 극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 뭐가 있죠? 제도적 모형이 있는 거예요. 이걸 중도파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가로 안에 그게 써져 있는 겁니다. 자, CF 같이 읽어요. 천천히. 시작. 규범적 모형은 욕구에 따른 분배로서 사회 서비스가 단순한 편의가 아닌 사회 중심 가치 표현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놔두시고 자, 규범적 모형 왼쪽에다가 화살표에서 동그라미 1, 이거 사회주의입니다. 이거 사회주의고요. 동그라미 2, 욕구에 따른 분배예요. 욕구에 따른 분배다. 사회주의 체제가 그래요.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에 능력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본주의는 능력에 따라 분배하는 건데 욕구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바로 규범적 모형이다. 이 두 가지 정도만 아시면 되니까 출제 거의 안 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제 밑에 분화가 있어요. 자, 봐요. 이 분화나 통합은 경제와 복지를 말하는 거예요. 경제와 복지가 통합됐느냐, 경제와 복지를 따로 보느냐, 그 차이점이거든요. 그러면 경제와 복지를 분화, 떨어뜨렸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다원주의가 돼요. 근데 여러 가지로 나눠지니까, 두 가지로 나눠졌으니까. 근데 이제 통합이란 건 두 가지를 결합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라는데 이게 대표 용어가 아니니까 그냥 분통을 터뜨린 미슈라 정도만 하시면 돼요. 자, 분화된 복지국가부터 보겠습니다. 사회복지는 경제와 구분이 되고 대립되며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사회복지는 제한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요. 경제 우선이에요. 경제 우선. 경제 성장 우선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익 집단의 다양한 이익 추구 과정에서 복지 정책이 형성되고 복지 정책의 단편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익 집단의 다양한 이익 추구 과정에서 복지 정책이 형성된다. 이걸 다원주의론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다원주의적 복지국가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조합주의 보세요. 사회복지와 경제는 상호우존이다. 상호우존이란 것은 서로 상호작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된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계층 간의 상호협력하에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집합적 책임을 강조한다라고 했어요. 집합적 책임이 뭔데요? 사회 연대성을 말했다. 완전고용과 포괄적 사회복지정책을 실시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느낌 왔어요? 어떤 게 복지 선진국이에요? 둘 중에. 당연히 이거죠. 이 통합된 복지국가가 바로 복지 선진국이 된다. 통합된 복지국가가 복지 선진국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퍼니스와 틸트는 시험 문제가 최근에 출제가 됐는데 우리가 적극적 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 이 세 가지로 나눈 퍼니스와 틸튼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출적용에 있어요. 기출적용에 별표 하나 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나왔습니까? 사회보장국가가 출제됐어요. 그래서 2번 사회보장국가 거기에 별표 하나 치시면 됩니다.